저는 이제 이 세라젯이라는 피임약을 3일 전부터 먹고 있고요. 이 약은 일본에서는 미니피루라고 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인데, 한국에서는 이 세라젯하고 같은 성분인 약이 그 프로게스틴 제제가 순하나정, 순하리정 이런 게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단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프로게스틴 단독 제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이거를 저는 온라인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배송을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이거를 먹기로 한 거는 이제 제가 좀 PMS가 심해서 그거를 어떻게 잘 조절을 해보고자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일본에서 루나벨이라는 피임약을 먹고 있었어요. 루나벨 LD하고 루나벨 ULD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루나벨 ULD가 초저용량 피임약이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그 호르몬 함량을 낮춘 그런 피임약이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함량을 높인 게 루나벨 LD. 그래서 처음에 산부인과에 가서 이 생리통 때문에 진찰을 받았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루나벨 ULD 초저용량 피임약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루나벨은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틴하고 이제 둘 다 같이 들어있는 피임약인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루나벨을 추천해주면서 하시는 말이, 이거를 복용을 하면은 생리가 정말 편해질 거다. 생리통이 없어질 거고, 그 자궁 내막이 얇아지면서 생리 양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게 됩니다, 루나벨을. 근데 좋았던 거는 정말로 생리 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생리통은 그렇게 편해지진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청 편해지진 않았고 그냥 똑같이 아팠고 그런데 생리 양이 많이 줄어든 거 하고, 또 뭐가 좋은 점이, 생리를 조금 미룰 수가 있었다는 거? 생리 주기 조절용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초저용량이다 보니까 조금만 그 먹는 시간을 못 지키면은 바로 생리가 시작해버려요. 생리가 시작하면 이제 부정출혈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약을 꼬박꼬박 같은 시간에 먹을 자신도 솔직히 없고, 그리고 약을 같은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부정출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이 초저용량으로는 안 되겠다. 너무 툭 하면 부정출혈이 난다. 초저용량 말고 저용량으로 달라. 저용량 루나벨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추천하시진 않았어요. 최대한 그래도 시간 맞춰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굳이 이제 약의 그 호르몬 함량을 높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생활 패턴 자체가 그 약을 시간을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핑계로 그 저용량 피임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한 몇 개월 뒤에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가슴에 멍울이 생긴 거예요. 이제 딱 만져보면 진짜 요 마크 요
요 크기로 뭔가 이제 딱딱한 돌덩이 같은 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유방 검진을 받았죠. 처음으로 그때 이제 맘모그라피도 받고 조직 검사, 이제 가슴에 이제 빵꾸를 뚫어가지고 조직을 빼내가지고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그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때도 그 가슴 검사해 주신 선생님 말씀하시기에는 그 호르몬제 지금 뭐 복용하고 있는 피임약 때문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 뭐 이게 있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잠시 그 약의 복용을 중단해 보는 거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루나벨 복용을 중단을 했더니 가슴의 멍울이 몇 개월 뒤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피임약 먹기가 조금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루나벨 복용은 한 1년 반 정도 지속을 하다가 그만뒀고요. 근데 이제 그만둔 이후로는 이제 정상적인 생리 주기로 돌아오고 그러는 와중에 이번에 또 제가 이제 겪기 시작한 거는 생리통보다는 PMS, 생리전 증후군 그런 게 이제 몸의 고통보다는 감정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진짜 제 자신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와 기분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실은 저는 이제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이게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외부 요인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 사바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인간의 감정은 사실 별 상관이 없고 사실은 모두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 때문에 희노애락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가설을 세우고 제 자신을 지켜보니까 저의 이 일상생활은 너무나도 사실 평온하거든요.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스트레스 요인도 없고 주변에 빡치게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생활이 생계가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뭐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냥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데도 저의 기분은 이렇게 막 극단에서 극단을 오가다 보니까 그걸 잘 이제 기록을 하고 지켜보니까 딱 그냥 그 생리 주기에 맞춰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생리 주기에 감정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그 생리가 시작을 하면은 저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생리 시작하고 그러고 한 일주일간 그때 정말 최고로 정말 이제 반짝반짝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그거 지나가고 이제 좀 조증이 가라앉고 배란기가 시작될 때쯤부터 이제 조금씩 짜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별게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앞에 걸어가는 사람 걸음걸이가 짜증나고 옆에 앉아있는 동료 숨소리가 짜증나고 누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가 짜증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게 짜증나고 그런 상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게 이제 배란일까지 그 짜증이 점점 이제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란일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그 짜증이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이제 자살 충동. 왜냐면은 아무런 것에 흥미도 기쁨도 못 느껴요. 그때는 이제 배란일 이후로 생리 시작 전까지는
정말 노잼시기? 노잼시기는 귀여운 표현이고 정말 사라지고 싶은, 그냥 이 인생이라는 게임을 어닝스톨하고 싶은, 정말 이제 띄어내서 죽고 싶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싶다. 나카타 코토니 사라지고 싶다. 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 다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는 어차피 이런 기분이 생리가 시작되면은 없어질 거를 아니까 정말 생리만을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거죠. 아, 빨리 생리 시작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생리 와라.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생리가 터집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남 앞에서 떠들기도 하고 정상적인 것보다 조금 더 기분이 좋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 정말 이게 말만 해도 이제 지치는데,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 생리 시작해서 배랑 전까지의 그 반짝반짝한 시기를 좀 더 길게 가져갈 수만 있다면은, 아니면 그 조증을 조금 더 이제 그 조증의 텐션을 한 달의 그 텐션에 분산 투자를 시킬 수가 있다면 얼마나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질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호르몬을 이제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이런 약을 복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3일째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기록을 해나가려고요. 매일매일. 이 기록을 남기는데 영상을 남기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내일도 또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